어영창 호원 철폐 독대 타도를 외치다가 장렬하게 산원하신 이 한열 열사님요, 금일 6월 9일날 39주기 주모시게 이 한열 동산에 서리서리 바람결에 내리시고 구름결에 내리셔서 어야디야의 학춤 속에 너울러올 잠시 하늘 풀고 월을 풀고 놀고 쉬고 간다. 나비야 나비야 저두견아 나를 두고 울지 마라. 민주의 주인 되고 민주가 되는 내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귀한 열사가 나려온다. 아리라리 우루리라 나이리하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춘패 어야디아에서 아름다운 동네 합춤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상 아름다운 화음으로 열사를 기억해온 88학번 6월 합창단께서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따뜻한 노래 두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멋진 공연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6년은 1966년생인 이한열 열사께서 살아계셨다면 환갑이 되었을 해입니다. 또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여러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께서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9주기 추모의 밤은 이한열 열사와 유가족분들은 물론 오랜 세월 동안 한마음으로 열사를 지켜온 벗들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시작 전에 사회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오늘 사회를 맡은 장시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 시절 매년 추모제에서 공연을 하면서 열사의 정신을 배웠고 이한열 장학금 덕분에 힘과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서 열사의 87년 헌법을 누리고 어느덧 이렇게 추모의 밤이라는 귀한 자리에 사회까지 맡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행사 기획단에서 정중히 요청드릴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먼저 떠나가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숭고한 시간이면서도 열사와 함께 해온 시간들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사께서도 민주의 길을 함께 걸어온 선배와 후배들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의 행사도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띤 박수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9주기 이한열 추모의 밤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이 오기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치고 먼저 떠나가신 열사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기리는 묵상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역시 모든 열사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반주에 맞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광주의 의미를 다시금 올바르게 새겨야 할 요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밤 행사에서는 매년 내빈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더없이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모두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행사를 주최하는 이한열 기념사업회 김익태 이사장님을 모시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익태입니다. 제 인사말은 그단의 이한열 기념사업회 연혁과 활동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1987년 발족되었고 오랫동안 2008년까지 별다른 추모 사업 외에 별다른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이 자리를 그 당시에 이 시간들을 함께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배은심 어머님께서 이 중심을 지켜주셨을 테고, 그리고 우상호 전 이사장님께서 역시 많은 동문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2008년에 드디어 동문들을 중심으로 이한열 장학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0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한 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 수는 점점 불어나서 2026년 2월 현재 총 311명의 장학생에게 4억 5,7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 이한열의 정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22년부터 청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이한열 소셜 펠로우십을 시작하여 매년 3, 4명의 활동가에게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1년 동안 지원하여 2026년 현재 13명의 활동가에게 총 6,4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장학과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으로 2009년 이래 총 5억 2,1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이한열 기념관을 운영하여 이한열의 유품과 유월 환경 관련 자료를 소장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일은 작년 25년에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등 유품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근현대사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안에 이한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출범되어 해마다 이한열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의 밤은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더불어 연세 민주동문회 그리고 올해 열사 30주기를 맞이한 노수석 추모사업회가 후원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단체를 대표해서 연세 민주동문회 노성철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하반기 제정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의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 우리 이한열을 민주유공자로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예우하는 그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이 윤석열의 거부권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육아협 어르신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그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윤석열을 저 자리에 두고서는 100번 1000번 국회를 통과해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보통 추모의 밤이나 추도식에서는 제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 후배 이한열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제가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세 번 외쳐주십시오.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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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여리의 첫째 누나입니다. 2026년 올해는 붉은 말띠이지만 내 동생 한여리 태어난 1966년은 흰색의 말로 백말띠였습니다. 딸만 셋이었던 집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집안의 경사는 물론이고 동네 분들의 축하까지 듬뿍 받으며 태어났답니다. 21살까지 부모님께는 믿음직한 장남으로 3명의 누나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남동생이었고 막내에게는 든든한 형이었습니다. 탄생 60주년이 되었으나 우리 곁을 떠나 별이 된 지는 39주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으로의 인연은 21년의 짧은 만남이었고 대신 주어진 긴 한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나,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서 환갑 연회에 초대하는 동생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여라, 지금껏 너와 인연이 있었던 선배님, 친구들, 후배님들은 왠지 반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다짐해가며 행동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를 가끔 떠올려주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누나가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해줄게. 오늘 이렇게 내 동생 한여리의 탄생 60주년을 챙겨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이한 친구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바쁘게 달려 60년 세월을 잘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무거운 짐 덜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더욱 행복한 나날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2대 학대 친구들하고 10대 10의 그 단체 과팅이 있었는데 경영학과에서 잘생긴 친구 10명을 뽑아가지고 10대 10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잘생긴 친구 탑10 안에 한효리가 끼어가지고 데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김태리라는 여배우 그 후배와 광주 항쟁에 관련된 영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효리하고 저하고 그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광주 영상을. 그리고 한효리가 저한테는 그 중학교 때 실제 겪었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 와닿는 게 다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86학번 조성훈이고요. 같이 입학하고 같이 졸업은 못한 그러한 친구입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한여리가 특히나 두 가지를 너무 잘했어요. 한여리가 하나는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고요. 두 번째는 대자보를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글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한여리의 대자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여리의 대자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여리가 연대 상경관 로비 알잖아요. 거기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한여리가 연설할 때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한여리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랬었어요. 한여리와의 인연은 제가 활동하던 학습팀의 후배로 들어오면서 지켜보는 옆팀 후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86년 6월 여름방학 때 동학에서 5.18 구묘일까지 국토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한여리는 모두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동기그룹을 잘 챙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여리를 처음 만난 것은 86년 9월 말 연고제쯤이었어요. 그 당시 한여리는 사회과학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 실천적 고민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사회과학 공부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동아리인 만화사랑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고요. 그래서 창립 초기, 만화사랑 창립 초기부터 한여리와 함께 했습니다. 한여리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자기는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 나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라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그 말을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선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잘생겼죠. 신입인데 듬직하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배려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주위를 잘 챙겼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한여리는 다정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87년 봄에 MT를 갔었는데 신문만 펴들고 있던 후배들이나 동기들도 있었지만 한여리는 직접 요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여리 형 하면서 따라다니던 후배의 인생 상담도 잘 들어주고 또 혁이 오빠, 혁이 형이라고 부르던 후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중진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선진국에서 정년퇴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 모이면 자식들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한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여리가 동아리 방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주로 흰 와이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죽 가방을 한쪽에 메고
한 손에는 담배 한 갑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전 줄납부를 꺼내서 은하수 330원이라고 쓰고 민중의 담배인 은하수를 피워야 한다고 한마디 합니다. 아마도 한여리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잘 쓰고 살림살이를 잘 챙기는 살뜰한 남편, 아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인이 됐을 것 같아요. 한여리는 언제나 참여하는 그러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 현상 그리고 부조리, 부패, 비리 이런 거와 맞서서 싸웠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쭉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여가 우리 이제 한갑이다. 젊었을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젊었던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서로 축하하자. 우리 서로 축하하자. 예, 요새 비가 별로 안 왔었는데요. 저희 하늘에서 좀 비를 내려보내려다가 저희 행사하는 거 보고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한열 열사의 누님이신 이숙래 이사님께서 열사의 벗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6학번 합창단, 남성중창단 청송대, 연세대 재학생들, 그리고 고려대 86학번까지 함께한 합창계 어벤져스죠. 이한열 합창단께서 인생 그리고 터라는 노래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는 친구분들께서 이한열 열사께서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한열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주신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불과 얼마 전에 내란이라는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다시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비록 최근의 여러 사태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만 앞서가신 많은 열사께서 그러하셨듯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에서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열사의 곁을 지켜오신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평범함이 갖는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시 추모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한열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영웅은 아니었고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한 학생의 희생이 역사를 바꾼 그 위대함을 우리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한열 군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최루탄을 맞았어야 될 사람은 학생회장인 저였지 22살의 이한열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너무 저는 깊게 하고 그 죄책감에 굉장히 오래 시달렸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추모사업회로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한열 기념관을 몇 개월 동안 혼자 지킬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불신하기 시작도 하고요. 아, 애들이 다 떠났구나, 사회생활이 바쁘다는 미명으로 다 떠났구나,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배들 또 많은 사회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주고 이한열 기념관에서 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 사람들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저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 일상 속에서도
이한열이 잊지 않고 살아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노래를 부르시는 후배들 또 합창단 듣는데 자꾸 울컥울컥해서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저 정성과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계엄이 선포되는 날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내란을 막아주는 수많은 청년들의 응원봉을 보면서 그때 정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희 세대가 학생운동을 할 때의 꿈이 우리 후배 세대,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처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아스팔트에서 싸우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싸웠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우리 후배 자식 세대들이 아스팔트에서 싸우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인 우리는 실패했구나,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또 그 평범한 우리 후배 세대들이 우리처럼 악을 쓰지 않고 응원봉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이 평범함이 갖는 위대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지켜준 건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이 이한열 군의 40주년이기 때문에 항상 꺾어지는 해 10주년마다 행사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40주년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육구제 때는 40주년 행사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한열을 더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동의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98학번이고요. 권현준이라고 합니다. 다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작은 출판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책을 다양하게 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실험적인 책들, 그런 책들을 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한열 열사에 대한 기억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남는 거는 매년 6월이 되면 이제 이한열 열사 추모제를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상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 친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추모제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사보다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건 어떤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수정 열사 추모사업회 일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봤던 그 상대 친구들의 모습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한열 열사와의 인연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크고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2005년에 학교에 입학해서 2007년에 44대 상대 학생회장을 했고요. 졸업한 뒤에 지금은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치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87년 그리고 그 전부터 선배들이 고생해서 만든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를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방선거를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조금 시험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일상 업무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고 첫 해 2005년 6월에 학교를 다니다가 백양로에서 이한열 열사와 관련한 추모 이렇게 현수막이 쭉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궁금해져서 이모저모를 알아본 게 아마 첫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추모 사업을 매년 이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20년 추모 기획 단장으로서 20년 행사를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한열 선배 덕분에 이제 가지가지를 치고 다른 것들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뭐 광주에도 갔다 오고 어머니도 뵙고 고민도 많이 할 수 있는 저한테는 인생에 만나본 적 없는 좋은 선생님이 돼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이사학번이자 지금 현재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이한열 열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역사책에서 선배님에 대해 실제 처음으로 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제 삶에 직접적으로 선배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은 계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을 때는 확 체감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 이후 열사들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쟁취하시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를 위해 꽤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촌과 멀리 떨어져 있던 송도에서 학번 총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대자보도 써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라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욕도 먹기도 하고요. 그 겨울에 동기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을 때 사실 저희 동기들만 그것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이한열 열사가,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선배들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이한열 열사가 제 옆에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살에 멈춰버린 한 사람의 삶 뒤에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환갑을 맞으신 이한열 열사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한열 열사의 친구라서 같이 올해 환갑을 맞으신 선배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네, 81학번 우상호, 98학번 권현준, 05학번 최하얀, 24학번 김민수님께서 세대를 아울러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해준 귀한 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재학생들입니다. 이번 추모의 밤에도 많은 재학생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학생 추모 기획단장을 맡아주신 응용통계학과 이사학번 이승찬 단장님을 대표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9주기 이한열 학생추모기획단장 이승찬입니다. 6월의 밤입니다. 하루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한열, 22살에 청춘으로 살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속에서 끝내 쓰러졌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과 질문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민주주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 모일 수 있는 권리,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함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이 당연해 보이는 권리들은 결코 처음부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거리로 나섰고, 누군가는 침묵을 거부했으며,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걸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역사의 이름으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캠퍼스를 걸었고 우리와 같은 계절을 지나던 연세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웃고 미래를 고민했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름은 더욱 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외면하지 않을 것인가? 너희는 어떤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물론 오늘의 시대는 1987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우리가 서 있는 거리도, 우리가 외쳐야 할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려는 마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한열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멈추어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이 지나온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생각하는 시간 말입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마음 하나를 각자의 삶 속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억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이한열 장학생으로 함께했던 나희대입니다. 작년에는 장학생으로 이 자리를 함께했고 올해는 추모기획단원으로서 오늘의 민주주의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게 민주주의는 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소중합니다. 1987년도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반차별 운동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준 장학생입니다. 메이준 장학생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독재 정권 아래서의 졸업을 거부하고 고향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열 장학금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메이준입니다. 저는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시청하고자 맞서도 저의 그렇게 차별 현장을 말하고자 하며 저는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제가 시민으로 인정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차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의 마지막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 전공은 반대하고자 졸업은 포기하고 평화로운 시민 부보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인데 학교를 가야지 왜 그렇게 정치 운동을 해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과거에서든 지금 미얀마의 현재에서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상 앞섰던 사람들은 항상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청소년 자녀들은 항상 저희처럼 보호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그래서 제가 청소년 활동가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지켜내야 되고 또 되찾아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재 펠로님이십니다. 이은재 펠로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열 소셜 펠로우십 4기이자 개신교 안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평등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 활동가이고 또 얼마 전에 목사가 된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이 된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모든 개신교인이 극우는 아니지만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터져나오는 광장 안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개신교인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끄러움 앞에서 제 몫을 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차별은 신의 질서가 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불신앙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폭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피해는 은폐되고 가해자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신교 안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단순히 피해 대응을 넘어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저의 민주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와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정치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별금지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지영 활동가님이십니다. 이지영 활동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반차별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복코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전국에 170여 개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연대체인데요. 2006년에
작가 인권위가 권고한 이래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도리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법입니다. 나아가서 평등의 가치 확산의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가장 멋진 점은 피해자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을 받을 때에 민주주의는 더욱이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청년들 이사장이자 전국 청년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서원 펠로님이십니다. 정서원 펠로님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서로 연결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활동과 정책들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서원이라고 하고요. 부산 청년들과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대표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막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야기 못할까 봐 엄청 전전긍긍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청년을 정부가 사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해석했던 과거의 관점에 저항하면서 2020년 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저항은 다소 느리고 더디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평등한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수기의 경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청년 세대 내에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누군가 한 사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청년들이 시민성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저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교육의 실천,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목소리,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사람의 존엄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78년 이한열 열사와 수많은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이어지는지를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를 맞으시면서도 정말 귀한 말씀들을 국경을 넘어서 전해준 것 같습니다. 이한열 장학생과 펠로우들 모시고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렇게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많은 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한열 장학금과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장학생과 펠로우들을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분이 배은심 어머님이 아닐까 합니다. 이한열 열사의 뜻을 누구보다 널리 알리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배은심 어머님을 기억합니다. 열사의 유가족들께서는 가족을 잃은 깊은 아픔을 큰 사랑으로 승화하여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유가족을 대표하여 열사의 누님이신 이숙래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한열이가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영상에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거는 마지막으로 박수를 좀 쳐드릴 분이 계셔서요. 이 추모의 밤을 기획해 주신 우리 이인웅 부이사장님, 어서 빨리 일어나세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시원 사회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한열 합창단과 88학번 6월 합창단이 함께 열의 걸음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천후 속에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한열의 걸음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민주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땅의 다양한 시민들이 이한열의 이름으로 연결되면서 뜻깊은 연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순서는 헌화와 묵념입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추모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헌화를 시작하겠습니다.